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탈미 김석준 소장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향후 5년간 대호황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슈퍼사이클도 아니고 메가사이클도 아니고 기가사이클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한번 보시고요.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엔비디아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자본 지출 캐펙스를 얘기를 하죠. 25년에 6천억 달러, 2030년에는 최소 4조 달러로 이제 급증할 것이다. 그래서 월가 전문가들이 현재 2,130억 수준인 엔비디아의 매출이 2030년에는 8,660억 달러에서 최대 1조 달러까지 이를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은 2017년, 18년에 이제 슈퍼사이클, 21년, 22년에도 슈퍼사이클이었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시작한 메가사이클,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기가사이클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 30년까지를 구조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것인데, 이번 사이클은 과거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왜 기가사이클인가? 슈퍼 메가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은 슈퍼사이클이었을 땐 PC라든가 스마트폰, 이게 거의 단일 수요가 폭증했었죠. 메가사이클은 여기에 서버가 하나 더 들어갔죠. 인공지능 AI가 들어갔죠. 모바일에다 자동차까지 복수 수요의 동시 성장이었다면, 기가사이클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가사이클을 정의를 한다면 AI가 제품이 아니라 산업 인프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AI 인프라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전 산업으로 영구히 확산되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끝나는 사이클이 아니고 단계가 한번 올라가는 구조 변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래픽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5년 동안 기가사이클 이렇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은 TSMC의 전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TSMC가 24년부터 29년까지 AI 가속기 CAGR 50% 중후반, 그러니까 CAGR이라는 건 연평균 성장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SMC가 허수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예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물량을 받은 거, 실제 물량을 받은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투자 전문 매체 모틀 리플은 TSMC가 지금 발표한 25년도 4분기 실적 보고서와 컨퍼런스 콜에서 AI 칩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24년부터 29년까지 거의 5년이죠. 50%의 중후반대로 상향 조정했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왜 TSMC의 전망이 결정적인 건가? TSMC는 AI 수요의 실물 주문을 가장 먼저 보는 기업입니다.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는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 그런 건데, TSMC는 이거는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주문이 없으면 생산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삼성이나 SK보다는 실물 주물, 실물 경제를, 실물 반도체를 먼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구글, 아마존의 실제 테이프 아웃, 코어스, 패키징 예약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 예측이 아니라 라인 가동률 기준으로 전망을 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AI 거품론을 부정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TSMC의 캐펙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AI 거품론에 대해서 TSMC의 최고 경영자 웨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대한 설비 투자 결정이 매우 긴장되는 일이다. AI 수요는 실체가 있으며 기업들의 비즈니스 효율을 실제로 높여주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을 했다. 그래서 26년에 캐펙스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520에서 560달러, 그러니까 한 70에서 75조, 그러니까 이 설비 자본 지출이 삼성이나 SK에 비해서 월등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캐펙스 그 자본 지출에 더 많은 돈을 좀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봐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1조 달러 매출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있느냐. 그래서 현재 2130억 달러 수준인 엔비디아의 매출이
2030년에는 8,660달러에서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허황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AI 인프라 이제 지출 규모를 보면 뭐 연산이 수요가 증가하고 모델이 이제 대형화가 되고 메모리라든가 패키징 집약도가 높아져 갑니다. 그리고 2018년, 17년, 18년 그때쯤에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했던 AI 데이터 센터가 AI 데이터 센터로 다 바뀌고 있죠.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매출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를 한번 보면 25년에는 6천억 달러, 2030년에는 최대 4조 달러가 될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GPU 한 대당 HBM 용량이 커지고 패키징 비용이 높아지고 전력, 냉각 포함해서 BOM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GPU 판매량 이 단순히 이걸만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GPU 한 개당 가격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래픽도 정말 좋은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죠. 25년부터 30년까지 기가사이클의 3단 구조를 한번 볼까요? 1단계는 24년부터 25년까지 AI 도입기죠. 22년 10월인가 11월인가 오픈 AI의 챗 GPT가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뭐 챗GPT라든가 코파일럿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텍스트 AI가 이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그런 여기는 거의 학습이었죠. 그리고 GPU라든가 HBM의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고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출발점이었죠. 자, 2단계는 26년부터 27년, 올해부터 내년입니다. AI 인프라가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멀티모달이라든가 에이전트 AI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정부, 국방, 제조 전반으로 확산이 됩니다. HBM4 시장이 열리죠. 고급 패키징, 전력 인프라가 핵심 병목 현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TSMC는 여기에다가 560억 달러라는 캐펙스 이 구간을 겨냥을 한 겁니다. 실제 그렇게 주문이 들어오니까 자본 지출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3단계는 28년부터 30년까지 AI 내재화. 그래 모든 나라들이 AI를 남의 걸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내재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AI가 옵션이 아닙니다. 운영체계 OS 역할을 하는 거죠. AI 팩토리, 피지컬 AI, 로보틱스. 지금 이게 가장 핵심적인 AI의 흐름이죠.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경기 민감해서 구조적으로 수요가 바뀌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맨 앞에 뒀던 거 한국 반도체에 있어서 티핑 포인트란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용어인데 최기영 신임 반도체 공학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반도체 산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경쟁력을 잃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티핑 포인트는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티핑 포인트는 어떤 상황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균형이 깨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극적인 순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떡상의 얘기를 하는 거죠. 떡상.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기영 반도체 신임 회장님의 발언이 정확히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티핑 포인트인 이유가 D램이라든가 낸드만 잘 만들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AI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대응력,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HBM만, D램만, 낸드만 잘 만들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꿰뚫을 수 있는 시스템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잘 한다 그러면 성공했을 때는 HBM, 패키징, 파운드리, 장비, 소부장, AI 인프라 풀스택 모든 거죠. 자, 한번 봅시다. HBM하고 패키징하고 파운드리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회사 삼성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턴키가 가능하죠.
완전히 수직 계열화가 다 됐죠.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 SK 하이닉스는 HBM하고 여기까지는 잘 되지만 패키징이라든가 패키징 공장을 또 청주에다가 PNT7 공장을 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패키징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삼성이나 SK나. 그런데 파운드리는 삼성만 운영을 하고 있고 SK는 아직까지 파운드리가 없어요. 그 대신 이제 또 SK는 ASML에 EUV를 또 지금 한 20대 정도가 있는데 한 뭐 배로 해서 한 40대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HBM을 하는 데 있어서 파운드리 라인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만일 실패를 했을 때는 메모리만 공급하는 하청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 관점에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이번 5년은 사이클 투자가 아니라 산업 단계 상승에 베팅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AI 인프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HBM만 잘 만들고 D램만 잘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TSMC 캐펙스는 경고가 아니라 신호라는 게 어떤 신호냐. 산업 단계가 완전히 바뀌고 AI 인프라 시대로 바뀐다는 신호라는 거죠. 따라서 AI는 거품이 아니라 전기라든가 인터넷급의 인프라 전환입니다. 완전히 지금 26년과 20년 지나면서 이 AI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6년은 기가사이클의 본격적인 진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한국 반도체는 지금 선택에 따라서 챔피언도 될 수가 있고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가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즘은 반도체 시장을 이걸 정말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만큼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을 우리 삼성이나 SK라든가 또 많은 소부장들이 올라타서 기가사이클의 많은 수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고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